너나 나나 다 죽어. 죽으면 죽는 거지. 비밀의 숲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조합 절대 못 참죠. 동재와 은수가 8년 만에 그것도 현관으로 다시 붙었습니다. 넷플릭스 신작 레이디드와 사실 비숲에 대한 의리로 클릭했는데 웬걸 앉은 자리에서 8화 정주행 마쳤습니다. 홍보 규모에 비하면 꽤 수작이었던 이 드라마 묘한 여운과 소름돋는 결말 해석까지 낱낱이 파헤쳐볼게요. 청담동 한복판 신원미상 여성의 시체가 하주구에서 발견됩니다.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밝혀낸 시신의 정체, 유라왕씨를만 납품한다는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부드와의 아시아 총괄 지사장 사라킴이었는데요. 신원조회가 안 된답니다. 사라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신원조회 결과 이름, 나이, 출신, 학력 그 어느 것 하나 일치하지 않고 미궁에 빠진 사건. 절대 지울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주변인들의 기억이요. 그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 무경은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건요, 아는 게 하나도 없단 것뿐이에요. 그냥 아예 새 삶을 살 거라 그랬어요. 완벽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다르게 기억하죠. 사라킴의 과거를 추적하며 신분을 몇 번이고 세탁한 그녀의 얼룩덜룩한 과거를 발견한 무경. 수년에 걸쳐서 최소 3번 이상 신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찰나 사라킴이 자진 출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라킴이 멀쩡히 돌아와 경찰에 잦은 출두하는데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도 과거도 모두 지운 채 사격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사라킴. 형사 무경이 그의 뒤를 캐기 시작하며 8부작 내내 숨막히는 추적극이 벌어지죠. 단순히 한 사기꾼이 무너지는 과정을 조명한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사라져도 좋으니 완벽한 가짜로 박제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기괴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비춘 이 작품. 허상을 탐미하는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며 현 시대의 지독한 허영주의를 꼬집는 시리즈인데요. 사실 이런 욕망의 서사, 한때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실제 사기극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100년 동안 유럽 왕실에서만 쓰던 스위스제 명품 시계. 이 시계들 모두 국내 한 공장에서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 만든 싸구려 시계였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애나 만들기나 거짓말로 쌓아올린 아슬아슬한 삶을 담아낸 안나와 닮아 보이기도 하는데 레이디드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주인공이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시청자가 함께하며 어느새 그를 응원하게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 작품은 마치 수사 기록을 한 장씩 넘겨보듯 사라킴이 거쳐왔던 이름들을 에피소드 제목으로 내세우며 시청자도 함께 그의 흔적을 쫓게 만들죠. 그래서 제발 걸리지 마 하며 인물과 함께 조마조마하는 재미보단 저렇게까지 발버둥을 쳐야 허상으로 이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인공의 삶을 냉소적이면서도 연민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녀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각자의 결핍이 만든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덕분에 사라킴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에피소드를 거듭할수록 점차 확장되어가는 서사를 만날 수 있는데 매화 반전과 미스터리를 거듭하는 흥미로운 엔딩으로 부담없이 이어보기를 클릭하게 되고요. 실제 에피소드별로 러닝타임이 짧기도 해서 무리 없이 휘리릭 볼 수 있는 작품이니 명절에 정주행하기 딱 좋습니다. 도파민 넘치는 흡인력, 냉소주의적인 시선의 문법이 어딘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인간 수업과 마이네임을 연출한 김진민 PD의 신작이었더라고요. 무엇보다 배우들의 얼굴 그 자체가 개연성인 작품이기도 한데 극의 중심에선 신혜선 배우가 1인 다역처럼 다채로운 가면을 바꿨으며 극을 아예 휘저어버립니다. 본인이 형성한 부두와 왕국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팔아넘긴 인물의 권태와 피로 끝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문득문득 빛나는 욕망의 생생함을 완벽히 포착하죠. 명품에 대한 욕망, 명품을 통해 부를 이루는 욕망을 넘어 명품과 어울리는 삶 자체를 갈망하게 되는 미묘한 변화를 정확히 포착해낸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이준혁 배우는 적절한 강약 조절로 상대 배우를 돋보이게 만드는 귀한 능력을 지닌 배우죠. 종횡무진 돌진하는 신혜선 배우의 캐릭터를 뒤에서 묵직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극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여기에 박보경, 정다빈, 배종옥, 정진영, 이희담, 김재원, 윤가희 등 연기 구멍 없는 조연진이 극의 밀도를 촘촘히 채워 판타지 같은 사기극이 지독하게 현실적인 드라마로 땅에 발을 붙일 수 있었죠. 이제 이 드라마의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결말을 향해 치닫는 드라마라기보단 이 과정 안에서 이 캐릭터가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이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영상 내 설명되지 않은 다채로운 이해관계가 흥미로운 작품이라 결말을 알고 보시면 오히려 신혜선이 연기한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절박한 얼굴들, 그가 전하는 스릴이 더 깊게 이해될 작품이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신혜선은 자신이 그렇게 정성스레
공들여왔던 사라킴이 아닌 사라킴을 죽인 사람의 이름으로 감옥에 가기를 택합니다. 자신의 브랜드 부두아를 영원한 신화로 남기기 위해서죠. 여기서 소름 돋는 건 피해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사라킴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알았음에도 침묵합니다. 왜냐면요, 사기꾼에게 늘어났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안목 높은 상류층이라는 타이틀이 박살나니까요. 그들에게 부두아백은 사라킴이 불어넣은 허상으로 만든 그들의 신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라킴이 가짜가 되면 본인들의 가치 역시 땅으로 추락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사라킴을 신뢰했던 자신들의 과거 명예를 지키기로 암묵적으로 협의한 셈입니다.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평생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며 살아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처지에 놓인 셈이죠. 박무경 역시 사라킴과의 테이블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는 가해자의 이름을 적는 조서에 본인이 확신하는 사라킴의 본명 대신 사라킴이 의도한 이름을 적어내며 승진합니다. 진실을 덮고 눈앞의 사실과 타협한 거죠. 사기꾼이 만든 명품을 끝없이 소비하고 경찰서에서 또 다른 사기를 친 사기꾼을 잡아놓은 형사가 승진하는 사회. 거액이 오간 난리버거지가 벌어진 상황임에도 결국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냉소적인 허탈함이 돋보이는 엔딩인데요. 무경은 감옥에 있는 사라킴을 찾아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일 엔딩엔 화려한 부두아 매장 한가운데 서 있는 사라킴. 다시는 볼 수 없을 허상의 이미지가 펼쳐지죠. 또다시 남의 신분을 도용한 그녀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세상 밖에서 그녀는 여전히 사라킴의 이미지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돋보인 결말인데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곳을 갈망하는 이들의 지독하고도 처절한 갈망을 생생하게 담아낸 레이디 두아.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설득력과 현실감을 불어넣은 신혜선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은 작품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다음 작품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